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격적이다, 대단하다, 뭐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야권 통합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각 신문이 국민의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 17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분, 또 부정적인 분, 유보의 입장을 밝힌 분도 있습니다. 현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민의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교수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연결이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권 통합 전격적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13명은 참 할만하다. 또 8명은 뭐 좀 그렇다. 또 긍정이다 9명, 부정은 넷, 유보는 2명. 각 신문마다 수치가 한두 명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여보세요?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종인 대표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기본적으로 당 통합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랬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창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상황에서 통합한다는 것은 그건 상식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의 더군다나 국민의당 창당 한 달에 던진 이것은 어떠한 전략을 할까? 어떤 수로 던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요번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고 결국에는 야당이 과반수가 안 되면은 말하자면 여소야대를 이루지 못하면은 무슨 수를 써도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여소야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야권에다 뭉쳐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속에는 통합이 되면 김종인 대표 입장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의당을 흔드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효과가 좀 이미 또 조금이나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은 그렇게 한들 과연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과거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 세력이 거의 그대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한 잠시 선거에서 야권이 조금 선전할 수 있겠지만은 큰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총선까지 한번 그대로 가고 그 후에 어떤 큰 판짜기를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이제 제안하면서 이 당을 떠날 때 있었던 대표 체제가 아니지 않느냐. 즉 문재인 대표 체제가 지금 아니고 바뀌었다. 당신들이 지적했던, 비판했던 세력이 지금 가고 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지금 탄생한 거니까 이제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보시지 않나 보죠? 저는 좀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 몇 분 좀 탈락시키고 그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거의 주류 세력이 그대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김종인 박사님, 김종인 대표님 자신도 총선 후는 내 역할을 거의 끝났다, 나는 비례대표 생각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치 총선 후에는 원상회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저는 기존의 야당 가지고서 정권 교체 어렵다고 보느냐? 우리가 과거에 보는 바와 같이 항상 후보는
현재 야권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에서 항상 후보를 냅니다. 네네. 그러나 그 후보가 본선에 가서 번번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점에 좌절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는 정권 교체가 요원하다고 생각한 분들이 탈당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막상 의원들께서 탈당하고 보니까 네. 특히 수도권에서는 삼자 구도가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수도권 의원들 중에서 통합 논의에 대해서 좀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것은 네.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네네. 네, 결국에는 좀 선거 연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은 네. 뭐 당대당 연대도 그거는 명분이 어긋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다만 사실상 지역구별로 네. 어떤 후보와 후보 간의 어떤 연대 같은 것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네. 그런 심정을 피력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에 17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갈래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김한길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깊은 고민하고 뜨거운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 또 천정배 의원도 뭐 이렇게 확실한 뭐 그보다 총선에서 반드시 새누리당 압승 과반을 조제한다. 이게 제 일관된 생각이다.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 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논의해봐야 된다. 이거는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수도권에서 우리가 네.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죠. 네. 뻔히 이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게 뭐 제가 많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네네. 뭐 그런 부분, 그런 지역구의 후보를 우리가 좀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네. 또 일정 부분에 좀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네. 생각을 두 분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그분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한 것이고 선거연대는 없다 하는 거, 그런 대명제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별 지역마다 연대하는 것은 지역의 후보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뭐 후보자가 판단해서 하는 경우에 뭐 당이 안 된다,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 없죠. 네. 뭐 그런 경우는 과거도 있었고, 네. 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것은 뭐 후보자 판단을 따를 것이죠. 예. 네. 어제 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깜짝 제의가 있던 날 네.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그 고문, 그 동교동계가 일단 합류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호남 유권자들을 좀 결집시켜서 네.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말하자면은 또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많이 있는 호남 유권자들이 이제 자가우면하지 않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엊그제부터는 수도권의 좀 3, 40대를 대상으로 한 민생 탐방에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호남에서의 지지가 높아지는 데 비해서 수도권이 원래의 안철수 대표 갖고 있던 지지층이 좀 저조한 것 같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투트랙 선거 전략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 네. 호남에서 지지율이 정말 높았는데 아주 멋지게 올라가던 기세가 꺾이고 지금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하고의 지지율이 좀 역전되지 않았나요? 왜 그렇습니까?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께서 좀 우리 국민의당을 좀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것은 과연 호남의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을 다 엮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서는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좀 거기서 좀 쇄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망이 있죠. 그런 것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호남 유권자들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호남 유권자 말씀하시니까 광주 지역 공천 신청자들 대상으로 공개 면접이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혹독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한 6명의 광주 지역에
의원이 그 국민의당에 와 있습니다. 특별한 뭐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또 면접보다도 역시 이번에 시행세 측에서 공천 시행세 측에서 뭐 시도별로 현역 의원 평가를 하는 것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단순하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좀 배심원제, 수기 배심원제 같은 좀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제도, 말하자면 미국의 아이오와 코커스를 좀 닮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신인에게 가산점을 줘서 좀 공정한 경쟁을 시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의당이 다시 날개를 달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제일 급한 것은 우리 국민의당이 좀 이른바 타겟으로 삼았던 말하자면 30, 40대의 좀 무당파 유권자들이죠. 우리가 지난 뭐 한 달 이상 세월 동안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창당 작업도 쉽지 않고 과거에 총선을 앞두고 제3당이 창당되면은 공천은 그냥 공천비나위원회에서 그냥 하향식으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향식 공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공천 심사가 시작됐고 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좀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좌표 설정이라고 그럴까, 더불어민주당하고의 차별성, 또 새누리당하고의 근접해 있는 듯이 보였던 것에 대한 차별성,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것보다도 이제 왜 제3당이 필요한가? 과연 국민의당 당신네들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 왜 정당을 만들어야 하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지난 한 달 동안에 좀 홍보랄까 뭐 담론 주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뭐 창당 초기에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정당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3지대의 정당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당이 정체성을 너무 강조해서 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깨겠다는 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를 두고서 당신네들은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좀 우리 입장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 노선을 걸으시는 건가요? 뭐 실용이라기보다 우리는 그때그때 합리적인 노선을 걸어서 소위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은 안 한다. 지역별로 개별 후보가 연대하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좀 논의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